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부지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나왔지만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광주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주변에 쓰레기가 얼마나 더 묻혀 있을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옛 전방 일신 방직터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가 사실상 통과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보는 방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져 다양한 문자와 색을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전남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부지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현장 주변에는 쓰레기가 더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공사하다가 쓰레기가 더 나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쏟아지자 광주시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6천 톤 규모의 쓰레기가 발견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주변에 쓰레기가 더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광주시가 겉으로 드러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쓰레기가 나온 근처로 들어가 봤습니다. 굳이 땅을 파헤치지 않아도 곳곳에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천이 계속 나옵니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이불도 딸려 나옵니다. 쓰레기가 나온 땅 바로 옆에도 보시는 것처럼 비닐과 같은 쓰레기가 나무 뿌리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또 너무 좋다고 이곳을 맨날 운동하고 산책했구나 싶으니까 그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다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이 되려면은. 관할 구청인 서구는 수사 결과 이곳에 쓰레기가 장기간 대규모로 매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발견된 쓰레기 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쓰레기만 치우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쓰레기가 또 나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 MBC 보도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광주시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쓰레기가 나온 근처 부지에 또 다른 쓰레기는 없는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치우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원을. 광주시는 쓰레기가 나온 토지가 오염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처음부터 적극 행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입니다. 하지인 오늘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광주와 전남에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토요일인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옛 전방 일신 방직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이나 퇴짜를 맞았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심의가 사실상 통과됐는데요. 신세계백화점도 조만간 확장안과 관련된 사전협상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지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심의가 진행돼 왔는데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요구 사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교통량 분산 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길이 110m, 폭 60m짜리 교량을 설치하고 사업 부지 일부를 축소해 차로를 넓힐 것을 골자로 하는 7가지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신호체계 개선 등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민감한 사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후반기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면 착공을 시작하고 27년에 건축을 완공해서 28년에 복합 쇼핑몰 개점을 오픈하도록.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사전 협상 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전 협상 제안서에는 터미널 기능 유지, 교통대책, 공공기여금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제안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광주 신세계는 오는 2028년 백화점 확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서로 위치한 더 현대와 광주 신세계가 광주 첫 복합 쇼핑몰 타이틀 선점을 두고 양보 없는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은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보는 방향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응용되면 같은 표지판인데 운전자의 방향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가 서로 다른 양방향 교통 표지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 통행을 의미하는 영문자의 방향을 바꾸자 진입 금지를 뜻하는 문자가 나타납니다. 나비 날개 모양의 새겨진 색상은 빛의 방향이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변해갑니다. 방향과 각도에 상관없이 빛을 내는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는 일명 죄기 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조명 환경이나 관측 방향 등과 같은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무지개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 송영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신기술로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먼저 1mm 두께의 유리판에 머리카락 굵기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구조체 수십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속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서로 다르게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방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져 문자나 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원하는 문자나 색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복잡하고 선명한 색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기존 기술을 대체한 신기술로 연구팀은 진입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교통 표지판 등 양방향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바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 봤을 때도 다채로운 색을 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결과는 생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 바이오 센서 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군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 은닉과 손상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명을 군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한평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평의 한 파출소장인 이 경찰관은 그젯밤 10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남경찰청은 이 경감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전남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용 게시판에 정보를 찾는 중장년 여성들의 눈길이 분주합니다. 부스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담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행사장 한쪽에서 이력서를 쓰는가 하면 현장 면접도 진행됩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저기 2년 전까지 저기 현직에 있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지가 조금 됐는데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여기 앞에 여기 직종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채용 외에 구직 스트레스 검사와 직무 적성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하게 좀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지금 돌면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역 기업들도 부족한 인력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만 15개 기업의 현장 면접과 채용 게시대를 통한 110여 개 기업의 간접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쪽에 이제 이런저런 기업이 많은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남의 경력 단절 여성은 3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름철 대표 간식인 옥수수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남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인 여수의 작은 농촌 마을들은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화양면의 한 삼거리가 바쁘게 오가는 차들로 북적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주민들은 옥수수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옥수수가 두 손 가득, 차 안에도 가득합니다. 해마다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찰옥수수대로, 그냥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대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싱싱하고 당도도 있고 아주 맛있어요. 여수 화양면에 위치한 용주 할머니 장터는 지역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28명의 마을 할머니가 당일 새벽 옥수수를 수확하고 직접 판매합니다. 갓 따온 싱싱한 옥수수는 한 봉지에 10,000원, 매일 완판입니다. 15년 동안 자리를 지킨 할머니 장터는 전국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분여회에서 주도적으로 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합, 단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전남의 최대 옥수수 주산지입니다. 따뜻한 기후로 다른 지역보다 한 달가량 먼저 수확이 가능해 가격과 판로 확보에 유리합니다. 여수시는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섬섬여수 옥수수란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상품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옥수수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여수시는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주말 화양면 사무소 앞 낮은 물량장에서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도 마련합니다. 이날 축제장에선 옥수수 직거래 장터와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은 어제 오후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성악가와 합창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세계 명곡부터 우리 가곡, 오페라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반도 분단 55년 만인 지난 2000년 6월 15일 역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24일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교수를 초청해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 기류의 김대중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광주 전남의 역사문화 자산인 정자와 도자기를 풍류의 관점에서 해석한 전시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열리는 도자기 풍류를 품다 특별전은 옛 지식인들이 차와 술을 나누며 시화를 즐겼던 누적 문화자료와 도자기 등 190여 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특히 광주공원에 복원된 희경루의 원형 자료인 희경루 방회도를 비롯해 국가지정 보물 3점이 전시됩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스팸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무턱대고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는 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개인정보를 건넸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도용을 당해 범죄자로 몰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최슬기 씨는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이름으로 400만 원이 들어왔다가 2분 만에 200만 원이 연달아 또 다른 사람에게 2차례 빠져나간 겁니다. 이걸 제가 내일 받은 시간에 400만 원이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인출이 된 거예요. 페이로. SNS로 비대면 대출 상담을 받은 게 수상한 거래의 원인인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래 이틀 전 최 씨는 SNS의 대부업체라고 밝힌 업체 상담자가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 은행으로 인증하겠다며 인증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대출을 받겠냐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최 씨는 대출을 진행했고 업체는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추가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를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물건을 올린 다음에 매출을 쌓고 바로 대출이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페이를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었어요. 뒤늦게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개인정보는 모두 넘어간 상황. 최 씨 계좌는 대포통장처럼 쓰였습니다. 상담을 받았던 SNS 페이지도 담당자라던 사람의 전화번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계좌는 정지됐고 경찰은 최 모 씨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대출업체를 상대로 고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명의도용을 당했지만 자칫하면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될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될지 고의범으로서의 고의 그리고 공모 이 부분이 이제 입증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SNS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 업체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 신분증,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 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상담을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계좌를 넘겼다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은행의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을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홍수 경보에도 수위를 확인하긴커녕 지하차도 CCTV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 미호천교 수위가 한계 수위에 도달한 건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인 오전 6시 34분. 하지만 궁평 2 지하차도 차량 진입은 통제되지 않았고 결국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홍수 경보에도 미호천교 수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도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충청북도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박준규 전 재난안전실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참사 당일 재난안전실이 미호교 공사 현장의 위험에 대해 처음 인지한 시점 언제입니까? 부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청주시에서는 최원근 전 안전정책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호천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시공사의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사 당일에는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터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상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읍이나 또 그 지구대 통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해서 빠른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10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송 참사가 제방 공사와 하천 관리, 지하차도 관리 부실과 재난 대응 부실의 총체적 결합으로 발생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11개월간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모두 44명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올해는 감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자는 그동안 소중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감자 원산지에 씨감자를 수출하는 농업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고도 800m의 대관령입니다. 드넓은 고랭지 밭이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벼 농사가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입니다. 강원 지역의 중요한 식량 자원 역할을 한 감자는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쓴 책에 나온 감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감자는 외국에서 한반도 북쪽으로 전해졌는데 그 시기가 1824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땅을 안 가리고 잘 자란다며 부지런히 심으면 흉년에서 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감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1961년부터입니다. 6.25 이후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께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인 고령지 시험장을 설립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대관령에 들어선 고령지 시험장을 중심으로 씨감자 개발이 60여 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각종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감자 품종을 50개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이 잘 안 되는 무병 품종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중남미 나라의 과학자들이 찾아와 관련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Son muy importantes. El desarrollo tecnológico que ustedes manejan es muy bueno, es muy alto y se podría transferir a nivel de los agricultores, la maquinaria agrícola.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씨감자를 수입하거나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에콰도르를 포함해 20여 곳입니다. 고령지 농업연구소는 앞으로 감자를 이용해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는 등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잘 썩는 녹말을 이용한 플라스틱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산업화를 갖다가 강화하고 K감자가 식량 자원을 넘어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인데요. 하지인 오늘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주말 동안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은 토요일인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2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강한 장맛비가 내리는 내일 광주의 낮 기온 26도에 그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